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현대차 2차 전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6월 이 종목 40배 성장 나옵니다. 2차 전지 저평가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김동석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4만 7천 명을 돌파했고요. 5만 명을 정말 얼마 안 남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나머지 저희가 신정책주에 대한 총정리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집을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나는 기법 강의에 관심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맨 아래에 이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도 구독과 그리고 들어가서 영상 시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현대차의 배터리 2차 전지 전쟁이 시작됐다. 그 안에서 40배 성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저평가 종목 알려드리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변화가 최근에 뭘로 시작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바로 바이든의 방문이죠. 바이든의 방안으로 인해서 엄청난 투자 발표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조지아 투자가 한 9조 정도 들어오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뭐 UAM이라든가 플라잉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거기에 돈이 또 한 6조, 7조 정도 들어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또 투자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전지 전기차 쪽에 수혜라든가 기대감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대차에 전 세계를 씹어먹으려는 2차 전지 전쟁 속에서 충분히 6월에 40배 성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2차 전지 저평가 종목 정리해 드리니까 집중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나왔던 투자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현대, 기아, 모비스 63조 국내 투자 한국을 미래산업 허브로라는 얘기고요.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3사가 2025년까지 4년간 국내에 63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동화, 친환경, 신기술, 신산업, 기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룹의 미래 사업 허브로서 한국의 역할과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4년에 63조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사실상 우리가 10년 동안 60조입니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싶겠지만 4년에 63조면은 사실상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따르면 미래 성장 핵심 축인 전동화 및 친환경 사업 고도화에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에서 총 16조 2천억이 투자가 되고요. 순수 전기차를 비롯해 수소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동화 및 친환경 분야의 기술 우위를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순수 전기차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PBV 전용 공장 신설, 그리고 내연기관차 전기차 홀류 생산 시스템 점진적 구축, 기존 공장의 전기차 전용 라인 증설 등을 추진합니다. 결국에는 친환경화로 점차 나아가자라는 얘기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아까 전에는 뭐 64조라면서 16조밖에 없어요. 내려가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25년에는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 체계 하에 개발된 승용 전기차 전용 플랫폼 EM과 PBV 전용 플랫폼 ES를 선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배터리도 더 나은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래 신기술에 약 8조 9천억이 들어갑니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전기차 2차 전지를 더 하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추가적인 미래 기술에도 투자를 하자라는 거죠. 현대차, 기아, 모비스는 함께 로보틱스, 미래항공 모빌리티,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인공지능 등 미래 신기술에도 약 8조 9천억을 투자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현대차에서는 아시겠지만 이미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실제 이 로봇 관련된 회사가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라든가 아니면 현대위아에서도 로봇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차세대 웨어러블 로봇, 이게 뭐 최근에 삼성이 공개한 잼스랑 비슷한 거죠. 고관절에 껴가지고 쓰는 로봇들, 서비스 로봇, 모바일 로봇 기술 등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발표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우리가 유해민 같은 플라잉카죠. 말 그대로
차로 달리다가 날아갈 수 있는 기술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1위가 현대차이기 때문에 차량 제약이나 라이다, 카메라 센서 등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봇 트럭이라든가 셔틀 등 모빌리티를 더 만들어내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뭐 16조 그다음 8조 나왔고, 그다음에 차량 성능, 내연기관 차량의 상품성, 고객 서비스 향상 등에도 38조 원이 투입됩니다. 이거 다 합치면 한 64조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하는 내연기관 차량을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 전기차로 바꾼다고 한다지만, 그렇다고 한들 내연기관 차를 우리가 손을 놓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연기관 차를 타는 사람들한테 좀 더 만족도를 높게, 또는 이 내연기관 차를 잘 탔다는 생각을 들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품 라인업도 최적화를 시키고 3사는 동시에 장비 및 설비 증설이라든가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보자면 결국에는 뭐다, 2차 전지 전쟁을 위한 약간 설비 투자라든가 아니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 준비를 해놓는 돈이 63조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투자해둔 돈이 약 20조 가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은 전기차 쪽으로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오늘 현대가 공개한 63조도 결국엔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글로벌적인 어떻게 보면 입지를 좀 공고히 하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요새 배터리 리콜이라든가 이런 거 많은데 뭐 이런 거는 뭐 점검 안 합니까? 지금 보니까 뭐 차세대 배터리 만들기 바쁘지 뭐 테스트 같은 건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테스트도 그냥 안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 가상 공간에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 공간에서 배터리가 터지고 또는 다치고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EV 배터리를 점검을 해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다는 거죠. 디지털 트윈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일상생활과 같은 가상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있었던 일 또는 여기서 이루어진 일이 여기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신호등이 빨간불이다. 그럼 여기서 신호등이 빨간불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서도 흐르고요. 여기서 흘러가는 뭐 수도관은 여기도 수도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 그대로 똑같이 갖다 붙여놓은 게 바로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가상의 공간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디지털 트윈이 나오면 좋은 게 뭐냐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 도로에서 사고가 날 확률이 몇 퍼센트일까? 라고 해봤을 때 이걸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이 신호등이 움직이고 똑같이 차량이 움직이고 똑같이 뭔가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그럼 여기서는 실제로 사고를 낼 수는 없으니 여기서 한번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데서 사고 많이 나고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럼 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아무런 피해 없이도 우리는 사고가 날 것 같다, 또는 거기에 대한 예방을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성능을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 그대로 옮겨 배터리 수명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차량에 맞는 배터리를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전기차 배터리 수명 예측과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현을 위한 개념 검증을 수행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를 기반으로 배터리 성능 관리 방안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실 세계고 이게 가상 세계라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뭐 픽셀화 된 거 빼고는 보이는 게 없죠. 이걸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은 그 자체, 가상 공간에서 테스트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협업 프로젝트에서 아이오닉 5를 이용했고, 도로 위에서 이 전기차가 수입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세계의 쌍둥이 전기차를 구현하고 차량별 배터리 수명을 예측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안에서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이 배터리를 과연 어떻게 성능이 미치고, 또는 이 배터리가 과연 어떻게 위험하고 어떻게 주행을 하고 어떤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적용한 배터리 예측 기술은 현재의 성능을 단순 계산하는 배터리 예측이 아니라 실제 차량의 주행 이력을 기반으로 한 종합 분석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결론적으로는 안전하게 배터리 점검을 해서 더 얼마나 오래 가는지, 안전하게 가는지, 어떤 환경에서 위험이 생기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지금 사실상 배터리에 대한 문제는 점차 해결되고 있는 상태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도 투자를 해야 뭐 전기차가 더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만한 대한민국에 있는 배터리를 해외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그러니까 LG나 아니면 SK가 만드는 건데 얘네들이 가만히 있으면 뭐라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공장 어, 완공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GM 합작 공장입니다만 그만큼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이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전기차에 대한 진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 GM 합작 공장입니다. 8월에 완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기업들은 다 공장이 이번에 들어가는데 얘는 이번에 완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대감이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너럴 모터스 GM과 합작으로 짓고 있는 미국 오하이오주 배터리 공장을 8월에 준공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 시점이었던 10월보다 2달 앞당길 일정이고 아마 이번에 이 한미 간 공급망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속도를 좀 내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 규모는 연간 35기가와트시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지금보다 사실상 뭐 거의 한 7배 정도 많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엔솔의 오하이오 공장 구축이 마무리가 되면은 시장 예상보다 상당히 좀 이른 시기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보다 지금 공장이 아니라 더 많은 신설, 증설, 추가 투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테네시주에서도 GM과 제2 합작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고요. 미시간주 랜싱에 제3 합작 공장도 세우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제4 공장 투자처도 물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트란티스와 합작 투자를 단행해서 또 캐나다에서도 45기가와트시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보자면 북미 거점을 강화해서 LG 엔솔이 얼마 연간 5기가와트시 규모인 생산 능력을 2025년 지금부터 3년 안에 200기가와트시로 늘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바로 아시겠지만 이게 40배라는 거예요. LG 엔솔의 이제 이 배터리 생산 능력을 몇 배? 3년 안에 몇 배? 40배 이상 성장시키겠다라는 거죠. 근데 40배 이상 성장이 된다는 건 뭐예요? 전기차 시장이 40배 이상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8월 달부터 이 공장이 완공이 시작되는데 그럼 실제 6월부터 미리 이슈를 받아서 얼마? 40배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해외 생산 거점 확대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부분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로 도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1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CATL입니다. 너무나도 이제 1위가 공고하기 때문에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든 간에 1위로 도약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LG 엔솔도 투자하고 있네요.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LG 엔솔이 에너지 솔루션이죠. 엔솔이 40배 이상 성장시키게 하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얘네 배터리 뭐 그렇게 배터리가 좋은 배터리인가요? 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능 검증을 한번 했죠. LG 엔솔 배터리 탑재 전기차 세계 최고도 주행 기네스 신기록을 얻게 됐습니다. 최고도 주행, 높이 올라갔다는 소리죠. 사실상 이 배터리라는 게 아시겠지만 너무 추워가지고 멈추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추운 날씨에도 멈추지 않고 배터리가 달렸다라는 거예요. 방전되지 않고. 전기차가 LG 엔솔이 탑재된 전기차가 세계 최고도 기네스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멀리 간 게 아닙니다. 높이 간 거예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폭스바겐 IDG GTX가 해발고도 5,816m에 달하는 볼리비아 규화산 우트런 쿠산을 주행하는 데 성공했고 가장 높은 고도에서 달리는 전기차에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지면 그 아차산의 10배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차산이 아니다. 네, 북한산의 10배? 예, 북한산의 한 10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왕산의 한 20배? 예, 인왕산의 한 20배, 북한산의 한 10배 정도. 예, 그 정도로 높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등산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거의 그 정도 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1회 충전으로 약 400km를 운행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고용량 고성능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요. 기내에서 신기록 도전은 장거리 전문 드라이버인 라이너 지틀로우가 설립한 챌린지 네 팀이 안정성과 성능을 증명하고자 진행을 했고요. 작년에 56,000km에 달하는 48개 주 횡단에 성공한 단일 국가 최장거리 운행 전기차 기네스 기록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번 높이 올라가 보자 해서 LG 엔솔 배터리를 메고 올라갔더니 얼마? 5,816m까지 차량이 올라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LG 엔솔이 안정적이고 튼튼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뭐 기네스니까 그만큼 기능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LG 엔솔만 열심히 합니까? 다른 데는 안 하나요? 그래서 삼성 SDI도 이번에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디? 다 팀이 있죠. SK는 포드, 그 다음에 LG는 GM,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입니다. 스텔란티스와 미국 인디애나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푸조랑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차량이 모여가지고 설립한 차량이라 생각하시면, 이 완성차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 세계 4위입니다. 제가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기억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 갑자기 안 나네요. 삼성이 윤석열 정부 초기 미국 투자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미국 인디애나주에 새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발표에서 북미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사를 만들고 2025년부터 가동에 들어가는 목표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크라이슬러입니다. 기억이 났네요. 예, 크라이슬러랑 그 다음에 푸조가 합병을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한 직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조금 이제 빠르게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삼성 SDI도 이번에 공장을 짓기로 발표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공장을 짓기로 발표를 했구나. 누가? 삼성 SDI도 누구랑? 테스틀란티스랑 확정이 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네. 해볼만 하겠네. 충분히 배터리도 많이 만들고 현대차도 투자하겠네. 중요한 거는 뭐다? 오케이, 알겠어요. 이번에 8월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완공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이거 말고는 뭐 없나요? 사실상 진짜 이슈가 되려면은 전기차가 출시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얘기했습니다. 뭘 얘기했습니까? 이번에 아이오닉 6가 나온다고. 근데 기사가 또 나왔어요. 현대차 하반기 세단 전기차 나온다. 아이오닉 6 글로벌 질주 준비라고 나왔고요. 이게 이제 사실상 이제 아이오닉 6는 아닙니다. 6는 아니고 이럴 것 같다라는 그냥 예상 이미지예요. 정확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전기차 해외 생산을 위한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오닉 6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아이오닉 6는 SUV로 분류되는 5와 달리 중형 세단입니다. 포르쉐를 닮은 세단이고요. 아이오닉 6를 위해 현재 시범 생산을 진행하고 있고 양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남 아산 공장에서 아마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7월에 이제 설비 공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아마 아이오닉 7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6하고 7까지 넘어가겠죠. 지금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아이오닉 6 이제 어느 정도 티저 컨셉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파나메라라든가 이런 포르쉐 이미지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일단 500km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속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SUV보다는 빠르거나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유럽 전체 판매량이 18% 이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점유율 확대라든가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겠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오닉 5의 미국 내 인기를 6로 이어간다면 7의 미국 흥행 판매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6는 올해 하반기 출시 목표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아마 7, 8월 달쯤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6요. 이건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너무나도 자주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또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랑 또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랑 전쟁을 하는, 견줄 수 있는 또 전기차가 나온다라는 거죠. 뭐가 나옵니까? 바로 아시겠지만 BMW의 전기차, 그것도 대형 전기차입니다. 일단 뉴 7 시리즈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솔린이랑 전기차랑 같이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겠는데 이 디스플레이가 보이시죠? 이 디스플레이가 뭐냐면은 차량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이 여기가 이제 앞좌석이고요. 앞좌석 위에 이 디스플레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31인치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뒤에 차량 좌석 뒤에 있는 디스플레이까지는 본 적이 있는데 이 위쪽에 달려 있는 31인치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는 차는 처음 볼 겁니다. 이게 바로 뉴 세븐 시리즈다.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2열 시어터 스크린입니다. 32대 9 비율의 31.3 디스플레이가 눈앞에 펼쳐지고 만약 마치 이 차 안에서도 영화관에 와 있는 느낌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7 시리즈가 전반적인 인상은 종전 모델과 비슷하지만 거대한 차체가 주는 웅장함이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전 세대와 비교해 봤을 때 변화 포인트는 크게 디지털화, 디지털화 왜 두 번이나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럭셔리 감성 진화, 전동화 모델 추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모습이 뉴 세븐 시리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MW는 시리즈가 넘어갈수록 코가 점점 좀 커지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여기서는 뭐 디스플레이를 위에 넣었다고 하지만 핵심적인 건 뭐다? 7 시리즈가 최초로 순수 전기차 라인업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연기관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모두 파워트레인 구성을 갖추게 됐고요. 그래서 전기차 i7이 갖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G90, 벤츠 S클래스 등 제조사들의 이 모델 중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대형 그것도 고급 세단 전기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의 틀을 BMW가 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i7과 7 시리즈 내연기관 모델과 외장 차이가 없게 디자인한 것도 이러한 시각이 좀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크게 아마 이 다른 7 시리즈와 다르지 않고 똑같은 모습이지만 전기차냐 아니냐 결정 날 것 같다. 그래서 오는 7월 7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기차라든가 모든 모델이 좀 대박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 전기차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BMW에서도 7년 만에 나아졌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BMW도 뭐다 사전 예약을 언제부터 7월부터 진행을 하는구나. 그럼 전기차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왜 7년 만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7 시리즈가 7년 만에 해볼만 하겠네. 근데 살짝 이 전기차 쪽에 또는 2차 전지 쪽에 악재가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악재는 아닙니다만 LNF가 자사주 2,766억 규모의 처분을 결정했다.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LNF의 지금 시가총액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정확히 얘기하면은 지금 10조 정도 됩니다. 거의 뭐 근 10조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 10조에 비하는 이제 이 가격 2,766억이라 한다면은 사실 뭐 얼마나 큰 규모겠어라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상당히 좀 리스키하고 상당히 적은 물량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해외 투자 자금 및 시설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분 예정 기간은 8월 23일까지. 그러니까 천천히 처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언제 얼마를 처분했는지 다 공시를 때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미친 듯한 투매는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LNF의 청산으로 LNF의 2,700억 규모의 매도로 뭐 엄청난 영향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이 전기차가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크게 오히려 우리는 기회다. 왜? 이슈는 앞으로 더 많고 오히려 성장은 더 많이 할 텐데 이 LNF의 약간의 눌림으로 우리가 이슈를 받을 수 있다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히려 눌릴 때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차 전지 관련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6월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일단은 이번 8월에 완공을 하는 LG 에너지 솔루션 나인테크고요. 관련주가 LG 엔솔 관련주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 M&D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이오닉 6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 안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들어가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뉴인텍, SL 이렇게 관심을 나인테크입니다.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엄청 이제 어 오랫동안 좀 쉰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한 6 개월 연속 쉰 부분이 있고요. 근데 바닥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 만하고, 나라 M&D 같은 경우에도 뭐 저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사실상 급등이 한번 나와주고 상장 이후에 반등이 거의 못 나와줬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좀 반등이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뉴인텍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질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관심을 가지는 걸로 하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계속 눌릴 때 관심 가져라. 알겠어요. 근데 아까 전에 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 신정책 테마주, 총정리 자료집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나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좀 무료로 나눠줬으면 좋겠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나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라든가 테마주를 무료로 정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어디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쓴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쓴다 그러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각 스마트폰 내에서 접속하시고요.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00% 무료로 어플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극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아까 전에 신정책 테마주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4만 명 구독자 너무 감사합니다 자료 배포를 올려놨습니다. 이 자료 배포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밑에 감사합니다에서 정책주 총정리 자료집 올려놨습니다. 100%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일매일 당일 좀 상승이 예상되는 추천주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25일 추천주도 올려놓겠죠. 그럼 어떤 종목인지 들어와서 무료로 확인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 극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 올려드립니다. 보시면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모두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이 관련주들 대부분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다. 다 무료입니다. 극비 자료에서도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정리를 해드리고, 최근에 두창 바이러스가 움직였네요. 왜 움직였을까? 어떤 이슈가 있을까? 어떤 관련주가 있을까? 정리를 다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최근 이슈가 뭐가 있었는지 알 수 있으니까 배워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입니다. 꼭꼭꼭 종목과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알아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4만 7천 명 있고요.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